오늘 컨퍼런스 주제 중에 하나인 렉툼의 MR 아나토미에 대해서 잠시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항상 그 렉툼 이미지를 보면 각 까벨로가 렉툼의 정의가 전부 다 다릅니다. 다르고요. 되게 NR버지로부터 15cm 이내를 렉툼으로 이렇게 정의하는 데가 많은데 외과 의사 그리고 엔도스코피스트, 레디올로지스트 그리고 패솔로지스트가 다 렉툼의 정의를 조금씩 달리 하는데 공동적인 인식은 NR버지로부터 한 15cm 이내를 우리가 통일적으로 좀 하자 이렇게 하는 걸까요? 그리고 렉툼 중에서도 어프 미들 로우로 나누는데 5cm, 10cm, 15cm 정도로 이렇게 나눕니다. 이것은 렉툼과 시그모이드 테이크오프의 아나토미컬 랜드마크가 없기 때문입니다. MR 그림을 보시면 검은 하스알프가 렉툼이 올라와서 엔테리어로 앵큘레이션 되면서 시그모이드 콜론으로 이렇게 진행하는 시그모이드 테이크오프 부분입니다. 이게 영상학적으로 프로몬터리와 심피스 푸비시 어퍼 마진을 이미지 라인으로 봐서 요걸 저희들은 여기를 렉툼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이 검은색 대시 라인이 우리가 내시경 할 때 맨날 보는 그 항문 NR버지가 되겠고, 심피스 푸비스의 인페리움 마진 그리고 푸브 렉탈리스 머슬의 어퍼 마진을 선을 그어서 여기 사이를 NR 캐날이라고 합니다. 이 캐날 속에는 익스터널 스핑터 푸브 렉탈리스 머슬이 있고 인터널 스핑터 머슬이 있습니다. 잘 보시면은 에이너스와 렉툼의 경계 부위에 조금 시그널이 다르죠. 이쪽이 좀 끊고 여기 무코자가 약간 하얗습니다. 이것은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에이너스는 스카무셀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타이트한 셀을 집합제이기 때문에 조금 시그널이 낮게 나옵니다. 여기 잘 보시면 덴데이트 라인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다 그렇죠. 여기서 덴데이트 라인 잘 보이죠? 여기에 스카모셀과 무코자의 그 접합 부위가 색깔로 잘 구분이 됩니다. 우리 메소렉탈 스페이스가 외과 선생님들 잘 중요한 구조물일 텐데 메소렉탈 파시아와 렉툼 사이에 이 공간, 패트가 들어있는 공간을 메소렉탈 스페이스라고 합니다. 바깥쪽은 메소렉탈 파시아가 있고요. 앞쪽으로는 페리토니얼 리플렉션의 엔테리어 페리토니얼 리플렉션이 접하게 됩니다. 요 엔테리어 리플렉션과 렉툼의 머슬 레이어가 타이트하게 붙게 됩니다. 붙게 되고요. 약간 아래쪽으로 밑에 바자이나 있는 부분에는 엔테리어 페리토니얼 리플렉션이 없죠. 약간 올라오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걸 비세럴 페리토니움의
비세랄 페리토니움이죠. 위로 올라오면 계속 올라오면 메소렉탈 파시아는 작아지고 엔테리어 페리토니얼 리플렉션이 좀 넓어지고 결국은 시그모이드 콜론으로 진행하면 메소렉탈 파시아가 없어지고요. 페리토니움, 비세랄 페리토니움이 둘러싸게 되는 그런 양상으로 보입니다. 메소렉탈 파시아가 잘 보이고 이 튜머가 메소렉탈 파시아 인베이전하고 있는 것이 잘 보입니다. 메소렉탈 파시아, 메소렉탈 스페이스와 외과 선생님들이 항상 중요하게 여기는 circumscribe resection 마진은 같은 것인가? 그렇지가 않죠. 이 그림을 보시면은 파란 선이 메소렉탈 파시아가 되어 있고 튜머가 에이너스에 위치해서 말조피를 한 것이죠. 이 선이 circumscribe resection 마진입니다. 그래서 영상에서는 circumscribe resection 마진이라는 단어를 쓰지는 않습니다. circumscribe resection 마진은 수술 스페시멘에서 이렇게 정의가 되는 것이죠. 같은 공간은 아니랍니다. 이 정도 중요한 우리가 판독할 때 중요한 스트럭처들이고요. 그 정도하고 이제 케이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크다란 메스가 있죠. 이는 뭐 약간 이넨스가 되고 센터 쪽에는 뭐 네크로시스가 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안에 보면 바스큘러 스트럭처들이 안에 있고요. 프로스테이트하고 렉툼 사이에 이렇게 생기고 있고요. 프로스테이트를 앞쪽으로 밀고 있고 렉툼을 뒤쪽으로 이렇게 밀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벡터의 방향은 렉툼에 더 많은 중점을 두는 그런 메스입니다. 네, 이렇게 코로나를 보면 이렇죠. 방광이 있고 프로스테이트가 있고요. 그다음 뒤에 렉툼이 있는. 메스의 마진은 아주 잘 그려집니다. 하여튼 이게 어디에 생긴 거는 CT에서는 좀 추정이 어렵습니다. 프로스테이트일 수도 있고 렉툼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 사이 위치하는 어떤 파시아나 데노빌리스 파시아 등 이런 데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완전 에이너스 초음파를 했는데 아마 정강근 센터장님이 하셨겠죠? 어떻습니까? 소견이 어땠습니까? 저분이 처음에 오셨을 때 이제 옛날 팬으로 오시는데 벡터리 의전상에서 이제 앞쪽으로 12시 쪽으로 불딩 있으면서 편변치가 심했습니다. 그래서 초음파를 제일 먼저 했는데 여기 보시면 이게 우리 보통 에이너스가 이렇게 까맣게 보이고요. 앞쪽에 이제 프로스테이트가 남자들 이렇게 보이는데 이거는 프로스테이트의 모양이 아니라 이거는 아주 큰 휴지한 메스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페리에날 업세스 아니 페리렉탈 업세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 휴지가 컸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보니까 CT에서 보니까 프로스테이트가 제대로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처음에 프로스테이트 메스라고 생각을 하고 비뇨기과하고 이제 컴바인 해가지고 같이 봤었습니다. 근데 비뇨기과 그 홍 교수님이 판독을 보시고는 이건 프로스테이트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저도 학문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그래서 이야기를 좀 하다가 스핑터하고의 관계를 좀 예, 스핑터는 이렇습니다. 이게 이제 까맣게 있는 게 인터널 스핑터입니다. 그 바깥으로 하얗게 보이는 게 익스터널 스핑터입니다. 근데 보면 여기서 보면은 지금 이렇게 보이는 요 U자 모양으로 보이는 이 하얀색이 퓨보렉탈리스 머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프 레벨, 더 위의 레벨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제 보면 메스는 그 한참 위쪽에 퓨보렉탈리스 위쪽에 있기 때문에 이 인터널 스핑트, 익스터널 스핑트하고는 사실 연관을 짓기가 좀 애매합니다. 여기가 잘 안 보여서 뭐라고 말하기 힘듭니다. 저도 그 스핑터의 관계는 전적으로 동감이고요.
우리도 렉탈로 프로스테이트를 자주 보게 되는데 프로스테이트처럼 보이지만 프로스테이트의 에코는 아닙니다. 프로스테이트 에코는 페리페럴 존과 트랜지셔널 존이 확실히 구분되는 아주 유니크한 그런 에코의 패턴을 가지고 있어서 이거는 프로스테이트가 아니고 프로스테이트의 인근에 위치한 메스라는 것을 초음파 사진에 인지할 수 있습니다. 아나토미컬 디테일을 더 보기 위해서 MR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MR이 어디 갔지? 내가 열어놓고 어디 갔나? 네, MR 보시면 너무 프리티하게 잘 보이죠. 메스, 이거 뭐 메스라는 양상이 있고요. 메스를 조금 기술해 보면 약간 오블레이트 컨투기는 하지만 어떤 캡슐 같은 것에 쌓여 있는 아주 웰 디파인 되는 그런 메스입니다. 내부에는 헤테로지너스 시그널을 가지고 있고요. 파이브로스 컴포넌트를 대변하는 로 시그널 인텐시티, 그리고 약간 네크로시스를 시사하는 하이 시그널 인텐시티, 그리고 중간중간에 베슬로 생각되는 시그널 보이드를 보이는 튜브라 스트럭처들이 서로 믹스되어서 큰 소프티슈 매스를 행사하고 있습니다. 액실 스캔 T2 웨이티드 이미지를 보시면 요게 프로스테이트 이렇게 유니크합니다. 호두처럼 생겼고 페리페럴 하이트 존이 페리페럴 존이 되겠고요. 조금 깡게 보이는 것이 트랜지셔널 존, 이렇게 항상 구분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BPH는 이 T존이 상당히 커지는 게 BPH입니다. 좀 전에 기술했다시피 메스는 그렇게 헤테로지너스 시그널 인텐시티를 보이고요. 이넨스를 보시면은 이넨스 굉장히 잘 되는데 조금 헤테로지너스 이넨스는 페리페럴 포션이고요. 센터의 네크로시스나 뭐 리퀴파이드 된 그런 컴포넌트는 혈관이 잘, 파이브로스 컴포넌트는 다 혈관이 좀 없는 것으로 생각되고요. 이 자식 트레이스를 해보면은 안에 혈관이 보입니다. 혈관이 보이고요. 그럼 이게 과연 어디서 생긴 메스인가? 프로스테이트하고 렉툼 사이에 위치한 메스인데, 좀 전에 우리가 렉탈 아나토미를 봤죠. 여기 보면 여기에 이렇게 검은 선상의 라인이 있습니다. 세미널 베지클하고 어태치되고 다시 이렇게 이게 엔테리어 페리토니얼 리플렉션입니다. 이게 결국 그 렉툼 엔테리어 월에 붙게 되고요. 조금 내려오면 렉툼 월은 크게 이제 하이 시그널, 인터널 하이 조금 시그널 높은 부분하고 그리고 아우터 시그널 낮은 부분으로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이 렉툼이 클랩스 되기 때문에 정확히 구분이 안 되는데 여기서 디스텐전식 보면 확실하게 구분이 됩니다. 여기도 보면 하이 시그널로 보이는 약간 높은 시그널로 보이는 것이 무코자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바깥쪽으로 감게 보이는 것이 머슬 레이어입니다. 머슬 레이어에서 생겼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머슬 레이어가 메스의 어퍼 마진과 스트레칭 되면서 이것이 머슬층에 생겨서 볼륨에 의해서 머슬 레이어가 스트레칭 됐다는 것을 이미지 상에서 조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네, 여기 보시면요. 이 무코자를 좀 뚫고 나서 약간 얼스레이션의 양상이 메스의 포스테리 포션에 이렇게 해당되는 부분에 있습니다. 이 얼스레이션은 엔도스코피에서 그대로 확인이 됩니다. 확인 좀 해주시겠습니까? 누가 제가 이거 콜론장. 이분이 이제 집에 가셨다가 블리딩으로 다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그모이드를 언급을 하니까 지금 벌징되어 있는 소견이 이렇게 보이죠, 내 시영상에서. 근데 이제 피가 어디서 나는지, 결국은 이 메스가 얼서레이션이 생기면서 아마 거기서 블리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혈을 대충 하고 지혈이 잘 안 됐습니다. 매스 블리딩이 있으니까 그래서 지혈이 잘 안 되고 클리핑을 했는데도 뭐 그렇게 잘 되지는 않았습니다. 어쨌든 일단은 코아귤레이션을 시행하고 여기서 이제 바이옵시를 일부 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이옵시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MRI 판독에서 네. 저 보면은 이게 어쨌든 서브 에피셀리얼 투모라는 건 맞습니까? 예, 서브 에피 무코잘 투모 우리가 아데노카르시노마를 주로 하는 그런 무코잘 튜머는 아니고 이게 결국은 서브 무코잘 튜머고 MR에서 머슬 레이어에서 오리진할 가능성이 제일 높은 튜머고 아까 옛날 초음파에서 말씀드렸던 스핑크하고는 많이 떨어져 있죠. 스핑크 인볼먼트 전혀 없는 거. 마진은 굉장히 좋고 이런 거는 우리가 저 렉툼의 서브 에피셀리얼 SET에서 감별하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게 생각나는 것이 기스트죠. 메스의 음령을 보면 음령이나 네크로시스 혈관 분포를 보면 이거는 분명히 레이오마요살코마 아니면 기스트 비나인지 말리는 기스트는 뭐 수술해봐야 결정이 나는 거니까 기스트의 가능성이 많고 그 외에 렉툼에 생길 수 있는 거 뭐 카시노이드 잘 생기죠. 카시노이드는 되게 어느 서브 에피셀룰 밑에 생기는 거는 맞는데 머슬층에는 아닌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특히 기스트는 마이언트릭 플렉서스 머슬 내에 있는 신경 조직 카자입니까 나자입니까 셀에서 기원하는 오리진이고요. 이거는 뭐 거의 행태적으로 봐서 저는 뭐 기스트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요 얼스레이션 있는 부분에 바이옵시가 되어서 기스트로 확진된 환자 맞으시죠? 네, 기스트. 그래서 너무 이렇게 MR 사진이 좋아서 렉툼한 한번 케이스 올려봤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코멘트 해주실 분 있나요? 수술은 안 했죠? 예. 서울로 가시고 예, 그런 환자입니다. 또 하나 19세 에날 피슐라가 있는데 이건 다음 세 번째로 넘기고요. 두 번째 75세 이 프레젠테이션. 이건 아마 김종태 선생 환자라서 조금 김종태 선생 잘 알고 있는 환자라서 조금 히스토리를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네요. 이 환자는 토막 캔서 오늘 페인으로 오셔가지고 내시경했는데 토막 캔서 발견돼서 저한테 의뢰돼서 수술했는데 약간 어드밴스된 토막 캔서 콜론 인베이전 돼 있는 어드밴스된 토막 캔서 환자입니다. 수술하고 여러 가지 컴플리케이션 때문에 이제 좀 그런 환자고 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아마 좀 많이 알게 됐습니다. 11월 21일 처음 CBC의 헤모글로빈 수치가 15.3으로 체크되어 있고요. 수술은 그 중간에 하고 약간 헤모글로빈 수치 떨어지다가 12월 28일 헤모글로빈 7까지 떨어지고요. 한번 이벤트가 있었던 것 같고 다시 좀 올라갔다가 1월 31일 급격하게 헤모글로빈 수치가 다운된 그런 환자. 헤모로지 이벤트가 두 번 있었던 거죠. 수술하고 나서. 그리고 이런 헤모글로빈 수치를 참고하면서 사진을 프레젠테이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CT, 처음 CT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시작은 AGC로 시작은 됐죠. 엔트럼 바디에 얼서로 펑게이팅, 얼서로 인필트라티브한 메스가 있고 캔서 부분이 인핸스가 아주 잘 되고요. 아주 와이드한 익스프레션이 있고요. 레스 커베추 사이드로 이게 스트랜드와 메스의 인필트레이션이 관찰됩니다. 이거 뭐 T
T3 이상이죠. T4, T4A냐 B냐의 문제고요. 주위에 판크레아스가 있는데 판크레아스는 먹지는 않은 것 같고요. 주위에 림프 노드들은 뭐 많습니다. 많고 많죠. 이렇게 따라서 레스크 배출, 레드크 배출을 따라서 많습니다. 수술에서 T4A고요. 림프 노드는 3개 이상 파지티브 이상 나왔습니다. 이 사진에서 뭐 조금 우리가 대개 이런 보면은 뭐 이거 진단을 바빠서 바스쿨라 테리토리를 잘 안 봅니다. 잘 안 보는데 이 환자는 헤파틱 아트리를 좀 잘 봐주시면 헤파틱 아트리에 아노말리가 있습니다. 뭐 자주 있는 아노말리인데요. SMA에서 분지하는 헤파틱 아트리 프로프입니다. 쭉 따라가면 가지를 가스로 도된 아트리, 가스릭 아트리를 내고 판크레아스를 휘감고 올라가서 여기서 라이트 레프트 헤파틱 아트리가 갈라지는 그런 양상입니다. 아트리 페이스 보면 헤파틱 아트리가 잘 보이죠. 갈라지고요. 판크레아스 휘감고 돌아서 여기서 SMA에서 기시에서 판크레아티코 도된 아트리 이렇게 보입니다. 결국 그 마지막 사건이 종결되는 시점에 백병원 부산 백병원에서 한 NGO 사진을 보면서 아나토미를 이 보시면 요게 그 전에 12월 달인가에 한 경상대에서 한 셀리악 아트리 엠볼라이제이션 된 머티리얼이고요. 카테타를 SMA에서 걸고 셀렉티브 엔지오그래피를 시행했습니다. 보시면 CT에서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SMA에서 헤파틱 아트리가 나옵니다. 헤파틱 프로프가 나오고요. 가면서 일부는 가스트로 도데널 판크라티크 도데널 가스트로 도데널 아트를 내고 위쪽 올라가면서 여기서 좁아지죠. 지금 좁아지고요. 콜라테랄에 의해서 헤파틱 아트리 일부가 조잉됩니다. 이런 아나토미, SM 헤파틱 아트리 아나토미를 가진 환자입니다. 그래서 CT를 계속 한 팔로 해보죠. 수술하고 네, 이쪽에는 문제가 없었고요. 11월 말에 수술을 하게 됐는데 12월 초에 조금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수술은 디스탈 가스렉토미가 돼 있고 A룹이 형성이 돼 있고 가스로 제주는 루앙와의 OP가 돼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여기 GB가 있고 GB 앞쪽 A루프의 마진 쪽에 리버와 접하면서 에어 플루이드 레벨을 보이는 플루이드 컬렉션이 주로 형성되어 있고요. 물이 생겼습니다. 헤파틱 아트리를 좀 유념하게 봐주십시오. 아직까지 헤파틱 아트리 잘 살아있죠. 잘 살아있고. 하지만 여기 보시면 리버 주위, 포탈베인 주위, 헤파틱 아트리 주위는 무슨 이데마가, 림프 에데마가 조금 심하게 있습니다. 헤파틱 자세히 보시면은 판크레아티코 두오데널 아트리 브랜치 그 부위에서 상당히 스테노틱한 모습을 보이죠. 이때까지 이걸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셀리악 트렁크도 조금 뭔가 조금 딜라테이션이 있고 프록시말 오스티움에서 약간 좀 내려 있는 그런 형태로 관찰이 됩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BCD를 시행했죠. 플루이드 컬렉션으로 보고 BCD에서 물을 뽑았습니다. 그다음에 BCD 하고 나서 팔롭 CT를 했는데 카테타로 조인계를 좀 넣어서 이곳이 A룹 근처에 플루이드 컬렉션이라는 걸 확인되고 콜랩스가 플루이드 잘 드레이니지에서 콜랩스가 되었습니다. 아주 좋은 상태입니다. 드레이니지가 다 된 상태고요. 그 다음에 일주일 후에 다시 CT를 찍었죠. 여기 보면 드레이니지 카테타가 들어간 부분하고는 다른 습에 있습니다.
여기 보면 굉장히 큰 플루이드 콜렉션입니다. 이 플루이드는 기존의 플루이드하고 다릅니다. 보시면은 덴시티가 높습니다. 이건 피라는 헤마토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헤모글로빈이 뚝 떨어졌죠. 헤파틱 아트리 프로필을 좀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잘 유지되어 있던, 약간 좁긴 했지만 잘 유지되어 있던 헤파틱 아트리 프로프가 여기서 컷오프 되어 있습니다. 끊겼습니다. 그 컷오프된 거를 헤마토마가 둘러싸고 있고요. 셀렉 트렁크를 한번 봐주시면 이쪽에 있죠. 셀렉 트렁크 어떻습니까? 이것도 좁아지고 엔유지말 딜라테이션 있으면서 이것도 컷오프 됐죠. 그래서 지금 혈관이 두 개가 지금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뭐 때문에 그 스말 인절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추정키로 수술을 했으니까 아마 제일 많은 게 스말 인절이 야트로제닉일 가능성이 있겠죠. 뭐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경우가 있고 그냥 내추럴한 바소스파즘이라 보기에는 조금 너무 컷오프가 좀 심하죠. 영상품도 이때 다시 콘트라스트 초음파를 하게 되죠. 헤파틱 아트는 찾을 수가 없었고 이 랩트 롭의 라테럴 세그멘트에 아주 큰 네크로시스가 와 있습니다. 있고요. 이걸 다이나믹을 보시면 네크로시스 보이고요. 이게 포탈 트리아드의 코어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포탈 베인에서 피가 쭉 가죠. 하얗게 보이는 게 공기 방울입니다. 초음파에서는 공기 방울이 이렇게 하얗게 보이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은 여기서 피가 이렇게 공기 방울들이 줄줄줄줄 네크로틱 포션으로 셉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스케미아에 의한 헤파틱 아터리에서 피가 샌다고 저는 생각했고, 그래서 CT와 콜레이션 할 때 헤파틱 리버가 헤파틱 아터리에 인저리를 받아서 이스케믹 헤파토페시 리버 네크로시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했고 이걸 엔지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12월 19일경 경상대학 엔지오 인터벤션 센터에 가서 하게 됐죠. 하게 됐고 이거는 그 병원에서 시술 전에 찍은 사진입니다. PC 튜브가 들어있는 있고요. 여기 보시면 좀 전에 봤던 셀리악 슛 애뉴리즘, 이 슛 애뉴리즘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약간 스테노시스 스파즘이 있고 약간 거기에 의해서 컴펜세이터리 애뉴리즘 형성되고 그다음 스플래닝 아트리 지나가고요. 헤파틱 아트리는 SM에서 나오니까요. 헤마토마는 거의 고이가 있고 여기서 SM에 보면 SM의 헤파틱 아트리는 끊쳤습니다. 이어서 없습니다. 없고 끝나죠. 그래서 엔지오를 보면 이때 사진을 지금 사진이 이게 달랐어요. 지금 사진이 지금 로스가 됐습니다. 경상대학 그 엔지오 사진이 셀리악 지금 리트로그레이터 보면 이 팀은 굉장히 여기서 제 생각 실수를 한 것 같아요. SMA에서 기스대는 열려 있는 그 컷옵된 헤파틱 아트리 프로프를 잡아야 되는데 이것보다는 그 셀리악 트렁크를 잡았습니다. 트렁크를 엠볼라이게이션을 했죠. 기후대에 대학병원 보낼 때 방안전나요 이야기해서 우리는 포커스는 헤파틱 아트리 같다. 그래서 헤파틱 아트리를 막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써서 보냈는데 대학에서는 거기가 아니다. 셀리악 저기가 원이다 해서 셀리악을 콜 엠볼라이제이션 하고 이제 그러니까요. 이건 굉장히 큰 판단 미스였던 것 같아요. 다 지나고 나서 보면 미스였던 것 같은데 여기가 셀리악 트렁크를 에몰라이한 코일입니다. 코일인데 이게 이제 2차의 블리딩, 이거는 이 헤파틱 아트리가 여기가
뭐 클립한 것도 아니고 실로 묶은 것도 아니고 스말 인저리에서 이렇게 컷오프 된 건데 이거는 뭐 100% 시간이 지나면은 컴플리케이션 슈더 엔줄이 생긴다는 거는 기본적인 상식이 있는 혈관 파트를 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인 상식은 아마 있을 겁니다. 이거 슈퍼 셀렉션을 했죠. 헤파틱 아트 계속 들어갔죠. 이게 헤파틱 아트를 지나서 바로 슈더 엔줄좀 안에 카테타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다 순위 슈더 엔줄 피가 새어서 지금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돼. 이렇게 되죠. 이러니 이건 환자하고 죽는 거죠. 죽는 건데 다행히 이게 부산 백병원에서 이분을 고맙게도 살렸어요. 예, 거의 막 엄청난 코일을 사용해서 거의 막았죠. 막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걸 하면 거의 새지는 않죠. 지금 새는 모습은 안 보이죠. 이게 이제 맨 마지막 사진이 되었고요. 우리가 부산으로 다시 경상대학을 보내려고 했는데 김종태 선생이 거기서는 헤파틱 아트리를 막으면 셀리악 트렁크도 막혀 있는데 헤파틱 아트리가 막혀 있으면 그거는 헤파틱 페일로 죽는 게 아니냐. 이래서 아마 그쪽은 리퓨즈한 거 다시 온 거죠. 우리 병원에 다시 와서 셀리악을 맞고 저에 딱 돌아와서 한 일주일 있다가 다시 브리딩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대학에 보냈는데 대학에서 이제 응급실에서 안전팀하고 상의를 했는데 이 헤파틱 아트를 막으면 헤파틱 페일로 죽을 것 같다. 이거는 인터벤션 못하고 수술로 해결해라. 근데 대학에서 이제 외과에서는 수술 안 된다. 오자라고 그러면 이제 뭐 할 게 없어요. 그냥 뭐 DNA 그냥 그냥 딱 돌아온 거죠. 아무 치료 안 하고 그냥 한다고 했는데 오자가 끝까지 해보겠다 그래가지고 그럼 이거 대학에서 안 해주는 걸뭐 수술을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추승을 했죠. 추승을 했는데 다행히 영대백병원에서 일단 보내봐라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으면 해주겠다 그래가지고 영대백병원은 그냥 급하게 다시 날렸어. 예. 이게 이제 부산 백병원 가기 전에 우리 병원 사진입니다. 이 슈더 엔진이 피가 완전히 채어서 여기 그냥 캐비티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아까 그래프 보시겠지만 7 이하로 떨어졌고 구피였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으로 우리 병원에서 CT를 찍게 되었는데 총파를 했나요? CT를 좀 모르겠네. 투보그램을 하게 됐죠. 이게 또 김종태 선생님이 이 집에 들어가 있는 안 사서 아까 제일 처음에 들어간 데드 스페이스 A 루프에서 세운 플루이드입니다. 다 클랩스 될 수 없죠. 이 엔조 돼 있고. 그래서 이 어르신 맨 마지막 내 엔조 저 투보그램 하면 상태를 보니까 이게 뭐 혈색도 좋고 아주 좋으시더라고요. 이제는 뗐겠다 이렇게 됐어요. 뗐겠다. 중간에 이게 헤파틱 아트리 문제였다는 거를 헤파틱 아트리 문제는 마지막 CT 보시면 확실하죠. 이거다. 뭐야? 어디 갔지? 리 보십시오. 라이트 로비에도 네크로시스 있고, 처음에는 레프트 로비에 네크로시스 있고, 이건 좀 회복돼가는 상태고요. 그 중간에 하여튼 아주 보스 로비에 네크로시스가 굉장히 심했던 사진이 있는데 지금 잘못 찾겠군요. 그래서 이 환자는 이 어르신 좀 판단을 좀 잘 했어야 될 것 같다. 그리고 헤파틱 아트리를 막으면은 리버가 죽는 게 아니고 우리가 배웠듯이 헤파틱 아트리에서 3분의 1의 블라드 스프라이를 받고 코탈베인에서 3분의 2의 블라드 스프라이를 받는데 그 헤파틱 리버 전체 리버가 폐혈류 온다는 거는 조금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고 또 이런 응급한 상황에서는 설사 막아서 온다 하더라도 이거는 막아야 되겠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뭐 그런 점에서 경위는 잘 모르겠지만 경상대 엔조인트 벤트의 판단에 오류가 있었던 걸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케이스 넘어가겠습니다. 예, 이분은 어제 제가 어젠가 그전 수술하신 병원장님 수술하신 케이스인데요.
조금 레어한 케이스라서 한번 들고 나와봤습니다. 그리고 우연히 운 좋게 이 환자의 언더라인 코어즈를 알게 되어서 19세 여자 환자고요. 정철근 센터장님의 이야기로는 투보바리언 압세스고 언더라인 섹슈얼 인터코스의 경험이 전혀 없는 그런 아주 처녀라서 투보바리언 압세스가 왜 생겼는지 모르겠다고 정철근 부장님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일단 사진은 투보바리언 압세스인데 캐비티가 있고 푸스가 찼죠. 그래서 무슨 언더라인 코즈를 한번 찾아볼 만하다. 왜 생겼는가를 이렇게 개념, 왜 생겼는가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시작해서 요 병변을 발견하게 된 거죠. 아주 서툴한 병변입니다. 병변은 렉툼이 아니고 시그모이드 콜론, 이게 아까 아나토미 보면 시그모이드 테이크 오프 쪽이니까 시그모이드 콜론이에요. 이거 보시면 여기 보이시려면 피트가 하나 이 틈이 있고요. 그 주위로 이렇게 인핸스 되는 아주 작은 메스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고 투보버랑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어려서 렉탈 콜론 캔서로 생각하기는 좀 그렇고, 이게 혹시 피슐라 렉툼하고 오바리하고 피슐라가 있지 않나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흔히 피슐라라고 말은 못하고 MR 한번 찍어봅시다 이렇게 좀 했더니 찍으셨어요. MR이 없네요. MR 있었는데 못 찾겠다. 어쨌든 그보다 더 키 필름인 투보그램 보십니다. 처음에 PCD를 2번 했습니다. 투브에. 아마 그 압세스가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던 것 같아요. 위에 있는 것은 하니까 푸스가 나오긴 나왔는데 그 양이 많지 않았으면 다시 밑을 했습니다. 밑을 해가지고 이 많은 양을 뽑아냈죠. 뽑아낸 다음에 며칠 후에 투보그램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래쪽 카테타를 였더니 압세스의 포스테리어 포션에서 조경제가 새더니 렉툼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시그먼드 콜론 렉툼으로 들어가는데요. 이게 명백하게 피슐라죠. 명백하게 피슐라고요. 책을 찾아봤습니다. 우리가 렉토 바지널 피슐라는 자주 보거든요. 여기는 렉토 오바리언, 렉토 살핑고 렉탈 피슐라인데, 이거 살핑고 렉탈 피슐라는 아무리 책에 찾아봐도 없고, 케이스 레포트가 이렇게 보면 한두 개 이렇게 돼 있는 실증 산부인과 교실이었어요. 그래서 하여튼 요걸 기준으로 원인을 한번 찾으면, 사실 이게 의미가 없는 짓인데 원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알겠는데 한번 그래도 섹슈얼 코스가 없는 애가 아주 처녀니까 한번 생각했는데, 그래서 저는 요 중에서 가능성이 있는 거는 캔서, 바이옵시에서 캔서 안 났습니다. 젊은 나이 생긴 크론의 에비던스는 없습니다. 이건 언더라인하게 크론이 있으면은 히스토리 있을 텐데 없고요. 다이버티큘라이티스가 이렇게 만들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거는 모르겠고요. 캔서는 배제하고, 그 다음에 인펙션 디지즈, 이건 다 배제인데 왜 인펙션 생길 찬스가 없잖아요. 찬스 없고, 가끔 요게 아펜디사이티스가 있다가 거기서 염증이 남아 있다가 그게 피슐라 행성하는 경우가 있다고 그러네요. 요거의 가능성은 아펜디텍토미를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요거의 가능성도 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 레디에이션이나 엔도메트리얼 생길 리가 없죠. 포린바디 없을 것이고, 아니 콘제니탈 저런 게 물라리언 아노말리에서 저런 게 생길 수 있을까요? 하여튼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추정기로는 어떤 요거나 아니면은 요런 것들이 추정이 되는데 의미가 없는 생각들입니다. 아무튼 됐고요. 이 수술을 하게 됐죠. 수술이 조금 딜레이가 된 것 같아요. 좀 수술 딜레이 된 이유가 있습니까?
처음에 시그모이드를 바로 했습니다. 했는데 보면 거의 뭐 캔서에 준하는 메스였습니다. 이거를 보고 인플라메이션이라고 바로 보기에는 참 애매한, 거의 뭐 이거 저 MBI를 해보면 캔서, 그러니까 센터 디프레션 보이면서 저는 처음에 컨제니탈 캔서가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이옵시를 했는데 뭐 이건 캔서라고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이옵시를 했는데 뭐 인플라메이션이 나왔어. 아이고 아니다. 어디 나가는 게 어디? 그 인플라메이션이 나왔어. 그래서 다시 이제 콜로노스코프를 했습니다. 뭐 크론하고 이런 거 다 이제 보려고 사실 했는데 보시면은 여기 투메일륨입니다. 투메일륨 깨끗하고 뭐 대장에 전혀 문제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염증이 있던 데를 보니까 많이 염증이 완전히 거의 대부분 다 가라앉았죠. 그래서 캔서는 아니구나. 그래서 이제 원장님하고 상의를 하고 좀 더 인플라메이션 가라앉으면 뭘 하더라도 하시는 게 좋겠다 하고 바이옵시 새로 했는데 새로 바이옵시 한 데서도 인플라메이션 나왔습니다. 그래서 메스 사이즈가 줄어든 걸로 봐서는 염증인데 뭐 때문에 생겼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거 말고는 다른 특별한 게 전혀 없었습니다. 굉장히 아노말리를 뭐 생각할 만한 그런 팩트는 전혀 없었죠. 살핑객토미, 오프렉토미, 수술상에서 오바리언 바이오살핑스가 아니고 오바리언 압세스라고 정철 선생님이 이야기했고요. 아마 렉툼은 웨지 리섹션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마지막 케이스 47세 남자 환자입니까? 예. 요 환자 시간이 될런지 모르겠는데 간단하게 알겠습니다. 과연 영상으로 리브 펑션을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끝낼까요? 이건 자신이 없는데 해볼까요? 네, 결론이 안 났으니까요. 이 원래 처음에는 아펜덱토미를 시행을 한 환자입니다. 아펜디사이티스를 왔는데요. 처음에 PCT를 찍어서 혈관 상태는 잘 알 수가 없는데 여기 보시면은 아펜디사이티스가 여기 와 있고요. 아마 포프레이션 됐던가요? 포프레이션 된 아펜디사이티스고. 염증이 메젠트 루트를 타고 염증성 인플레이션이 메젠트 루트를 타고 SMV를 따라서 쭉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때는 SMV 상태는 알 수가 없죠. 좀 뭐 모양은 그대로 유지되어 있는데 주로 림프 노드하고 인플레이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 뭐 잘 됐을 거고 수술이 2개월 전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죠. 간 호소가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빌루빈 수치 보시면은 처음에 이렇게 1 이하였는데 수술하고 CG하면 굉장히 증가, 10까지 증가하고요. 이렇게 돼가지고 맨 마지막에 조금 감소하는. 혹시 소화기 내과 선생님 요 랩을 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빌루빈은 이렇고요. 빌루빈은 이렇고, OT가 이렇고, OT는 130 뭐 최고 하는데, 그 이제 하여튼 피가 2번 정도 이렇게 오다가 이제 감소하는. 처음에는 아주 정상적이었어요. 아주 언더라인 디지가 없었던 것 같은데, 언더라인 리버 디지가 없으면, CRP가 이렇게 되죠. 그 높낮이 코스는 다 이렇게 세 개의 파라메타가 같이 올라갔다 같이 내려가는, 특히 빌리루빈의 상승치가 아주 엄청 심합니다. 이게 헤파틱 페일류라고 할지 모르겠는데 뭐 랩은 제가 잘 모르니까 일단 저런 수치를 가지고 그래서 수술하고 나서 빌루빈이 오르니까 외과 선생님들은 옵스트럭티브 존디스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거죠. 생각하는데 초음파에서는 바이덕트의 딜라션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 이때는 GB도 괜찮았고요. 수술 직후의 사진인데 패트리프가 조금 심하게 있었다는 정도의 초음파 소견입니다.
그래서 그 외과 선생님은 자꾸 뭐 옵스트럭션이 있지 않나 이렇게 의심을 해서 콜란지오까지 이렇게 촬영하게 된 거죠. 콜란지오. 발톱도 너무 깨끗하죠. 하지만 지비에는 약간 좀 에데마가, 지비골에 에데마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약간 디스텐전이 에데마 생기고. 아마 디스텐전은 엠피오 때문에 생길 것이고요. 이데마, 지비골 이데마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지비골 에데마는 굉장히 비터적인 소견이라서 콜레스타이티스 진단하려고 하면 부수적인 머피 사인이 있어야 되고요. 아니면은 부어 있는데 통증이 없다. 통증이 미약한 없다 이러면은 지비 에데마를 일으킬 수 있는 바디 프로테인의 변화를 생각을 해야 되고 특히 우리가 헤파타이티스가 지비에 영향을 줍니다. 지비가 콜랩스 되거나 지비골의 에데마를 불러일으키죠. 이때도 없었습니다. CT를 찍게 됐는데 포스트 오피를 한번 보십시오. 앞에 염증이 결국은 문제를 일으킨 거로 보입니다. 보면 SMV에 투머 투머가 아니고 인플라메이션 스롬바이가 생기가 있죠. 트롬보스도 생겨 있죠. 메인은 아니고 약간 세컨드 브랜치 생겼는데 리버 컨투를 한번 보십시오. 컨투가 좀 제가 보기엔 좀 커진 것 같은데 리버 요 마진도 굉장히 샤프해야 되거든요. 굉장히 샤프. 뭐 가오리 그 날개처럼 이렇게 아주 샤프해야 되는데 옥투저돼 있고요. 뭔가 헤파토페시가 생겨. 지비를 보시면 지비골 에데마가 심하고 포탈빈 주위로 보면 페리포탈 이데마가 림프 에데마가 보입니다. 뭔가 리브에 헤파토페시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은 영상이 나타나는 SMV 스롬보시스와 관련이 있겠는가? 그러면 결국 이수는 포탈빈의 블라스 프라이가 안 좋을 테니까 결국 이 헤파티 이스케미아로 빠져드는 것이 아닌가? 아니면 무슨 어떤 드러그에 의해서 톡시티를 일으키는가 이런 것을 좀 복잡하게 생각하게 되죠. 엔주를 하게 되고요. 포탈빈 플로는 잘 살아 있습니다. 살아 있었어요. 살아 있었는데 포탈빈 포탈빈에 도플러를 띄었더니 속도가 확연히 떨어져 있습니다. 대개 25 이상 올라가야 되거든요. 여기 보면은 15m고요. 약간 슬러기시한 플로우를 느껴졌습니다. 좀 뭔가 머뭇머뭇한 느낌이죠. 갈까 말까 하는 그런 느낌에 그래서 요게 우리가 도플러라는 거는 굉장히 릴라이블한 그런 밸류가 되지는 못하지만 임상 정상하고 맞추어 보면 리버의 전체적인 블라드 스플라이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러면 리버 펑션 수치, 리버 엔자임의 수치하고 비교해 볼 때 뭔가 이스케미아에 가깝지 않겠느냐. 하지만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CT를 계속 찍었는데요. CT를 찍으면서 시리즈에서 간의 크기가 점점 커집니다. 맨 마지막 찍은 사진에서 이게 지금 모니터 하나와서 비교가 안 되는데요. 되게 처음에는 제일 라지스트 섹션에서 요 거리에서부터 요까지 거리를 재봤습니다. 처음에는 21이었다가 중간에 23올 때 이건 지금 현재 25 정도 됩니다. 헤파토메갈리가 분명히 온 것이고 리버에 분명히 그리고 포탈빈 SMA 스롬보시스도 점점 진행이 되었습니다. 중간에 보시면요. 진행이 되는 뭐야? 사진이 이쪽 보면 포탈빈이 처음에는 세컨더리 브랜치였으면 생각이 됐는데 메인 브랜치까지 스롬보스가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요때 총파를 했는지 아까 슬러기시한 플루를 보이고 조영정강의 뭐 타임은 우리가 정확한 타임에 비교를 해야 되는데 이게 포탈빈이 조영정강 되는 정도도 상당히 이전 사진하고 떨어져 있었고 매년 마지막으로 그래서 이런 환자에서 헤파티 펠류가 의심되는 환자에서 뭘 해야 되겠습니까? 확진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잘 모르는데 내과 선생님 계시면 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요 바이옵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코 바이옵시에서 피스밀 네크로시스나 뭐 이런 뭐 하여튼 브리지 네크로시스 백약에서 이야기하는 게 많거든요. 그걸 했어야 돼요. 그리고 이 환자는 주치의가 빨리 판단해서 결국 이건 헤파틱 페일로 오면은 이게 생존 가능성이 줄잖아요. 난지 오래되면 리버 트랜스플란테이션밖에 없는데 이 빨리 판단을 내려서 큰 데를 보내셔야 돼요. 그래서 자꾸 이 검사만 하고 있을 게 아니고 김종대 선생이 주치였는데 외과 의사니까 그런 판단이 어떻게 잘 됐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같습니다. 지금 뭐 지금 아직 회신은 온 건 없는데 예. 그리고 이제 염증 때문에 네. 이제 SNV에 솔루스가 생기면서 그 때문에 이제 헤파틱 펠리언 이런 간 거냐 안 그러면 컨젠탈하게 어떤 리버 헤파틱 페이시 일으킬 만한 컨젠탈 디지가 있느냐 온드란 헤파타이즌 근데 LFT 보면은 처음에 거의 빌루빈 1, 2야 시작할 때 아니 그 일은 옛날 사진이 그러니까 첫 빌루빈이 높아져 있었어. 그렇죠. 올 때 아펜덱토미 할 때 지금. 그때 3점인가 4점 얼마였거든. 그 정도는 보통 높은 사람 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수술하고 팍팍팍 돼갖고 10까지 올라갔죠. 수술하고 뛰어가지고 이게 이제 그때 떨어질 때는 보낼 때는 거의 아까 3까지 다시 떨어져가지고 이제 증상도 좋아지고 해서 그대로 좋아질 것 같더라고요. 염증 때문에 생긴 그 수술하고 생각은 들긴 들던데 그래도 가서 뭐 워크업 해야 되니까 환자도 어떻게 아산하고 연결돼서 또 간다고 해서 보낼 때 컨디션은 괜찮았까 뭐 환자는 그 외모를 보면 환자 개의 뭐 레살지하고 그냥 힘이 없이 그냥 뭐 의욕 없이 이렇게 누워 있는 그런 상태고요. 다크는 존디스가 있었죠, 좀 존디스가 있었고. 제가 리버 바이옵시 리커멘드, 코 바이옵시 리커멘드 했는데 환자가 리퓨즈 한 겁니까? 아니 그때 하려고 하는데 그때 마침 아산에서 이제 레디가 돼가지고 그럼 거기 가서 바이옵시 하든지 기억이 안 난다. 난 기억 안 나면 한 번 더 오늘 컨퍼런스 이상입니다. 사랑 제일, 행복 제일, 건강 제일, 진주 제1병원.